할아버지가 오빠를 일부러 버린 거래요. 여기 녹음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과거에 현우를 버렸던 일을 덮어버리려던 한진태의 악행이 전부 들통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마당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나영이 등장했습니다. 진나영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억눌린 감정이 폭발할 듯 아슬아슬하게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집은 진나영에게 너무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집 안 가득한 따뜻한 기운이 진나영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긁는 듯한 불편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진나영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마리가 수지와 우리를 집으로 들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진나영을 이토록 자극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지와 우리. 특히 수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깊은 자격지심이 다시금 불타올랐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일하던 중이었고 진나영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진나영의 표정에서 분노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반쯤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김마리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 수지는 진나영의 말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네가 왜 그걸 강요해? 진나영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수지의 그림자에 가려진 기분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가 평생 되는 일이 없었어. 내가 다 망쳤어. 진나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수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의 말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너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안 해? 진나영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항상 그 잘난 척.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넌 절대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야. 진나영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 내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지? 너는 그냥 나를 증오하기로 결정한 거야. 이유 없이. 진나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 평생 언니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으니까. 진나영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증오심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진나영의 고통이 분명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봐.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탓만 하지 말고.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지의 말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절대 안 돼. 언니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언니가 책임져야 해.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질 때까지 내 탓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진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 몸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지와 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증오로 뒤덮였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와 수지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아라는 마당에서 놀다가 우연히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작은 손에 들어온 녹음기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반짝이는 버튼과 작은 스피커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라는 속삭이며 녹음기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작동법을 몰랐습니다. 아라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보물 상자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이 앞으로 불러올 파장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가 녹음기를 숨기고 있을 때 진나영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와의 말다툼이 전혀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났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진나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가 스스로 현우를 외면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녹음기가 없으면 한진태를 협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진나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나영은 녹음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한진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진나영은 녹음기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리면 한진태가 자신을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은 불안감에 휩싸인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한편 아라는 녹음기를 보물상자에 넣어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난감을 갖게 된 기쁨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 작은 녹음기가 그저 장난감이 아니며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녹음기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물상자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비밀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아라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진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진태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나영의 마음은 불안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표정만은 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진나영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지와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한진태의 차분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진나영은 문을 열고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진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진나영이 들어서자 서류를 내려놓고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나영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곳에서 무너질 수 없다는 의지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나영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와 우리 씨는 절대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한진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의 야망과 욕망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그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김마리의 마음을 돌리는 건 나도 쉽지 않은 일이야. 그게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나?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하셔야 할 일이죠. 진나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제게는 아버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죠. 한진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진나영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진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진 걸 잊으신 건 아니죠? 아버님께서 과거에 현우, 아니 우리 씨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진태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되었지만 눈동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진나영은 더욱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아버님.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과거의 비밀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며 진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협박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진나영은 당황스러워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진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어떤 건지 아버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 그 녹음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녹음기 말인가? 혹시 잃어버린 거 알고 있나? 진나영은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진태가 녹음기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진태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최근 들어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 요즘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녹음기잖아. 진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한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아버님을 압박할 거예요. 한진태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봐. 하지만 기억해. 난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해뒀으니까. 고작 그 한 장의 패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진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꼭 쥔 채로 한진태를 쏘아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혼합된 감정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진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진나영의 마음을 짓누르며 끝없이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나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내가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걸 명심해. 이건 마지막 경고야.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한진태의 소나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진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봐. 마리에게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진나영은 입을 꾹 다문 채 서재를 나섰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좌절을 간신히 억누르며 문을 닫았습니다. 한진태에게서 느껴지는 강력한 압박감은 진나영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도 한진태의 무심한 표정과 차가운 목소리가 진나영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나영은 손을 떨며 서재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한진태에게 녹음기의 행방을 알아냈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진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불안감이 진나영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진나영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손이 닿는 곳은 모두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미끄러졌을 그 작은 녹음기가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진나영을 미치게 했습니다. 집안이 온통 뒤집혀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녹음기를 찾지 못한 절망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진나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녹음기를 찾아야 한다는 집념만이 진나영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지와 격렬하게 다투던 그날, 녹음기를 마당집에서 떨어뜨렸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혼란 속에서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나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지가 녹음기를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에게 녹음기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치명적이었고 수지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분노를 끓이며 마당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집에 도착한 진나영은 주저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순간의 불안과 분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수지가 문을 열자마자 진나영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녹음기 내놔, 언니. 진나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떨어뜨린 거잖아. 내놓으라고. 수지는 진나영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공격적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녹음기를 말하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진나영은 수지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날 내가 떨어뜨린 녹음기 주운 거 알고 있어. 내놓으라고 했어.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나영의 반응에서 녹음기가 매우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감지했지만 자신이 주운 적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런 녹음기 본 적 없어. 진나영은 수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 녹음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수지는 진나영의 다급한 표정을 보며 녹음기의 중요성을 더욱 의심했습니다.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진나영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걸까? 궁금증이 커지면서도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건 알 필요 없어. 진나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수지에게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녹음기 당장 내놔. 그걸 가지고 놀면 안 돼.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없는 걸 어떻게 주라는 거야? 나는 그 녹음기 본 적도 없다고. 제발 정신 차리고 말 좀 들어. 진나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의 태도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진나영은 이 상황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 수지는 단호하게 말하며 진나영을 지나쳐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나영의 귀에 꽝 하고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진나영의 희망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나영은 문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지만 이미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느낌이 진나영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음기가 없는 진나영은 더 이상 한진태를 협박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수지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진나영은 녹음기를 잃어버린 것 이상의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결심이 강해졌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진나영은 문 앞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마당집을 뒤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진나영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나영에게 남은 것은 그저 불안과 초조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진나영을 끝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돌아간 후 수지는 문을 닫고 난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격한 태도와 녹음기에 대한 집착이 수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녹음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진나영이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며 진나영이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마당집에서 무언가를 주었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진나영이 말한 그 녹음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지의 눈에 아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라는 작은 손으로 인형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라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라의 장난감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나영이 그토록 찾고 있던 물건일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야.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아라는 인형을 움직이며 수지의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거? 그냥 마당에서 주웠어. 뭐가 반짝여서 재미있어 보여서 가져왔어.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작은 녹음기가 왜 마당에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진나영이 그것을 찾으려 했는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라야, 이거 언니한테 줄래? 아라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가져. 난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았어. 근데 재미없어서 상자에 넣어뒀어. 수지는 아라의 순수한 대답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라는 장난감으로만 생각했지만 이 작은 녹음기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라가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지는 이 녹음기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손에 든 녹음기를 응시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녹음기를 재생시켜볼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호흡을 가다듬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바로 진나영과 한진태의 대화였습니다. 진나영의 목소리는 예민하게 떨리고 있었고 한진태는 무심한 톤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수지는 점점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한진태와 진나영이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말이 수지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수지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녹음기의 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다가오면서 이 대화가 가져올 파장을 예감했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이 과거에 숨긴 비밀이 이제야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수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재생이 끝나고 수지는 녹음기를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녹음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비밀을 폭로할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이 녹음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진나영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안에 든 녹음기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듯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녹음기가 드러낼 진실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수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생각이 수지의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수지는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자 진나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그 놀라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대신 긴장과 불안이 그 자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진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손에 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찾는 거였어? 진나영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진나영은 눈이 번쩍 뜨이며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진나영의 목소리는 다급해졌습니다. 수지는 진나영이 달려들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다 들었어. 한진태 아버님과 진나영 씨가 어떻게 그토록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었는지 정말 치가 떨려. 그러나 진나영은 대답 대신 수지의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듯한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손이 수지의 손목을 꽉 잡았고 둘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나영은 수지의 손에서 녹음기를 낚아채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녹음기를 발로 힘껏 밟아 깨뜨렸습니다. 녹음기는 쩌저적 깨지며 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진나영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언니가 뭐라고 하든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수지는 잠시 깨진 녹음기를 바라보더니 이내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을 것 같아? 그런 중요한 파일을 백업도 안 해놓고? 진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수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이 녹음기가 깨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진나영은 패닉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수지를 응시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잇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파일 지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치는 거야. 하지만 수지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 어떻게 우리가 겪은 고통을 감추려고 한 거야? 한진태 아버님이 현우를 외면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내가 그토록 노력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쳐. 너는 그저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을 뿐이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줄 알아? 진나영은 수지의 말에 답하지 못한 채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수지의 분노와 절망이 모든 단어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나영은 자신이 더 이상 수지를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게 있어. 내가 가진 진실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진나영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의 말이, 그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진나영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진나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졌지만 결국 그것을 김마리에게 전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김마리가 겪을 충격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진실을 감추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김마리에게 파일을 보내고 나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김마리는 핸드폰을 통해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지가 보낸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한진태와 진나영의 대화는 김마리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한진태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진나영의 협박과 공모. 그 모든 것이 김마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김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마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다리가 흔들리며 김마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도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현우가, 아니 우리 씨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들의 추악한 계략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김마리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한진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김마리는 눈물 대신 분노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마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 이들의 배신과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서둘러 한진태와 진나영을 호출했습니다. 그들 둘이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김마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챘지만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은 불안한 마음에 손을 비비적거리며 김마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진태가 물었지만 김마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 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참지 않겠어. 김마리는 냉정하게 말하며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의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한진태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과 두려움, 진나영의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김마리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해들재단의 그 무엇도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진나영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김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진나영은 절박하게 외치며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김마리는 단호했습니다. 진나영의 눈물 섞인 외침은 이제 더 이상 김마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핑계는 듣기 싫어. 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 이제 다 알아.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 진나영은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김마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어머님 다시 한 번만. 진나영은 다시 매달렸지만 김마리는 냉혹하게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너의 거짓말에 속을 생각 없어. 김마리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비서들이 들어와서 김마리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김마리는 드러누운 진나영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이 여자를 끌어내. 당장 여기서 쫓아내라. 비서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나영을 들어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은 안간힘을 다해 버티며 발버둥쳤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문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어머님! 진나영은 절규했지만 김마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집 밖으로 끌려나갔고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진나영은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문이 단단히 닫혀버린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진나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토파보기의 오리지널 각색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